자, 우리 증시 또 오후장 들어서 탄력도 좀 잃어가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표님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은 좀 글로벌 증시 충격을 대비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이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5%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한 번씩 좀 발작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연중 최고가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라 이미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대 지수도 모두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고점을 낮추면서 꺾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호재가 아무리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왔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 증시가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 역시도 좀 동결이 되고 뭐 사실 의견으로 보자면 뭐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뭐 인상까지는 내다보고 있지 않지만 기준금리 인하의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한 번의 쇼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항상 뭐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프를 뭐 제가 준비해 오진 못했지만 네. 이 지금 미국 지수하고 항상 역외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왔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미증시는 꺾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증시가 한 차례 거품이 꺼지면서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이제 한국 증시 역시도 동반 하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면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또 매크로 변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복귀해 보시고요. 자, 그럼 5이슈 시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앞서서 예고편으로 살짝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들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저희가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조선을 본격적으로 좀 보는 게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조선이다. 조선 왕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조선 왕조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름도 또 조선이어가지고 네, 조선 왕조 시대다 네.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진짜 뭐 주식시장은 네. 조선 왕조 시대인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조선 왕조 시대입니다. 네. 어떻게 풀어볼까요? 일단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이제 HD 현대그룹주를 비롯해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고요. 트럼프 취임 전에 이미 뭐 군함이라든지 MRO 사업 관련해서도 하나오션 종목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자재 쪽으로의 이제 낙수 효과라든지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종목도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앞서서 시장 충격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익절해야 되는 거 팔아야 아닌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가고 있는 종목을 잘 최대한 높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안 좋은 종목을 잘 털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가고 있는 종목을 익절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간다라는 건 그만큼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건데 그 힘이 센 걸 미리 선취매했으면 이걸 계속 이제 극대화해야 누려라. 돼요. 네, 누려야 됩니다.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걸 여기서 다 메꾸고 그 이상의 수익을 네. 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잖아요. 다 성공할 수가 없고 성공한 한두 개가 실패한 모든 걸 만회하게 해주는 게 사업이거든요. 주식도 비슷한 패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하실 때 안타까운 게 손해를 보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확률 문제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익을 너무 빨리 실현하는 거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실패를 보상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익인지 네.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물론 추세가 꺾이면 익절해야 되겠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익절하는 거는 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지난 시간에도 조선을 가지고 와주셨고 이번에도 조선입니다.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비슷한 맥락일까요? 일단 역시 뭐 트럼프 취임이 거의 뭐 일주일 코앞으로 네, 다가왔다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가장 먼저 콜을 했던 게 결국 조선. 이제 조선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정말 많은 이제 수출 효자 품목들이 있지만 조선을 가장 먼저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 이미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모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게 제약바이오의 생물보안법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치포 동맹으로 이미 반도체 압박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연장선상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전에 뭐 기초산업군, 뭐 화학, 철강, 뭐 중후장대 산업부터 해서 그다음에 반도체로 넘어오고 생물보안법 제약바이오로 넘어온 다음에 어디까지 온 것이냐? 조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물보안법을 얘기한 이유는 생물보안법일 때 우리가 강조를 했던 이유. 트럼프가 아직 당선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될지 알고 생물보안법 그렇죠? 수혜를 받는다고 얘기하냐 이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찬성을 하는 법안이었어요. 맞아요. 누가 해도 통과되는. 교집합 공약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조선도 교집합입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워낙에 파워가 막강하고 레드 수입으로 뭐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반대가 너무 거세지면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모두 찬성하는 법안, 모두 지금 빨리 이거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속도를 내고 있는 법안입니다. 조선 군함 카테고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 1번 국가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그런 국가였는데 이런 모멘텀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입절을 어느 시점에 한번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 기점에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재가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잖아요. 트럼프 취임할 때가. 그때 이제 한 번 정도 물량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한 차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격화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제 타점을 노려보겠다,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취임하는 그 기점에 살짝 매도하고 잔량은 좀 가져가서 더 극대화를 노려보는 기다려보자.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매수는 위험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손이 안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안 되나요? 지금? 사실 이제 조선도 아직 안 올라간 섹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기자재 엔진 이쪽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HD 현대그룹주는 뭐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맞아요. 그다음에 엔진이 1번 기자재다. 기자재 중에서도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날라갔고. 이미. 예, 그리고 뭐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뭐 이미 날아가고 있고. 어떡해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게 남아 있고 저는 지금 현재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제대로 안 올라갔다고 봐요. 우리가 조선 3사 얘기할 때 뭐 하나오션이나 HD현대그룹주나 삼성중공업 얘기하는데 HD현대그룹주는 원래 조선에서 1등 업체니까 잘 갔는데 하나오션은 하나그룹이 또 이제 방산으로서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이니까 군함 카테고리로 또 강세가 있었단 말이죠. 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또 그 군함이나 MRO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뭐 지금 아직은 네, 못 가고 여기저기 있다. 수혜를 많이 네. 못 받았고 후발주자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마침 삼성중공업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10% 가량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네. 매물대를 좀 이제 막 뚫어주는 시점이라 뭐 혹시 트럼프 당선될 쯤에 한번 조정이 살짝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매수해 봄직하고 지금도 소액 정도는 떨어질 걸 감안하고 소액 정도는 진입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조선주 지금이라도 공략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섹터 안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회 종목이 있는데 한 번 더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대표님. 네, 저는 삼성중공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 아직 덜 갔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맞죠? 네. 부연 설명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삼성중공업이 덜 간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뭐 FLNG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기업인데 이게 LNG라는 것도 트럼프 정권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 에너지 패권을 잡을 때 LNG가 굉장히 주요한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 에너지를 중시하는 대통령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통 에너지도 물론 있지만 이 LNG 쪽으로의 이제 에너지원이 굉장히 부각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국제적인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이 LNG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계속해서 쓰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해양 플랜트 쪽에 있어서 FLNG 사업이 알아주는 기업이 또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이라 저는 부각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하기 시작하면 이 HD 현대그룹주는 조선이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1등이니까 계속 부각을 받는 것이고 특정 그 특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오션은 뭐 군함이나 방산 카테고리가 엮인 거에서 특화고 이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FLNG에서 이제 특화는 삼성중공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이 에너지 정책들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하나오션도 안 가고 있다가 그 군함 카테고리나 방산 카테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순식간에 올라버렸잖아요. 삼성중공업도 이제 그 단계로 갈 거로 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물론 좋은데 기자재 쪽에서도 사실 엔진 비롯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마린 솔루션도 그렇고 엔진도 다 올라갔고요. 근데 이 오리엔탈 전공의 이제 매출 비중이 삼성중공업 쪽에 대부분 잡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또? 네, 그래서 기자재 중에서 오리엔탈 전공은 아직 많이 못 갔습니다. 매물대도 못 들어갔고. 그것도 괜찮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가게 되면 따라가게 같이? 되는 아. 종목입니다. 매출 비중 대부분이 삼성중공업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주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편승해서 가는 종목이니까 기자재 쪽에서 아직 덜 간 거를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 하면은 오리엔탈 전공을 한번 세트로 묶어가지고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조선주들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인 것 같은데 그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력이 나온 것들이 매수할 때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대표님? 이거는 이제 투자 성향의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하향으로 있는 종목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요. 네.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 차트였는데 네. 오늘 거기를 이제 딱 뚫어주는 뚫었어요? 차트가 나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드리고 있던 구간이 보통 지지라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삼성중공업은 지금 매수 타점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사실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가격대를 보진 네.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뭐 대략 네. 저는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20%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뭐 13,000원 언저리 네, 좀 아래에 언저리입니다. 있는데 저는 현 돌파를 시작한 시점부터 20-30% 정도는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슈가 아직 수면 위로 제대로 드러났다라고도 저는 보지 않아서 20-30%는 우리가 충분히 뭐 충분히 네, 할 수 고려해볼 수 있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